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는 투박함, 그런 것들이 저희 라클라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 가수이자 라클라스의 멤버 베이스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라클라스는 저희가 이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만들 때 오페라 가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라클라스는. 근데 라클라스의 오페라 가수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터에 우리는 오페라의 대중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레파토리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다가가 보자.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오페라를 했었을 때 같이 인상 깊었던 멤버들 가지고 제가 다 짜가지고 이런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클라세가 뭐 오페라 아리아도 부르지만 뮤지컬, 가요, 팝송, 뭐 재즈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레파토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와, 수준 높다. 야, 오, 이럴 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깨 클라세, 클라세. 이게 이제 클래스가 높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변성가 지났을 때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면 고음이 안 나서 베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그 폭에 따라서 파트가 나눠집니다. 폭이 좀 좁거나 이렇게 얇아지면 테너 해야 되고, 거기보다 살짝 두꺼우면 바리톤, 거기서 더 두꺼우면 베이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전 노래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맞겠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베이스로 정했습니다. 악기가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악기가 커지고 길어질수록 저음이 많이 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평균적인 신체 구조에 조금 못 미쳐요. 예를 들면 베이스다 보니까 콘트라베이스처럼 길어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대적으로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키가. 베이스 중에서는 많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오페라의 성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니 키에 무슨 베이스냐라고 얘기하시는 옛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목소리는 베이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극복 방법 물어보셨잖아요. 어느 유명한 한국의 베이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이스는 우겨야 된다. 나는 베이스라고 우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키를 더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베이스라고 계속 우기고 베이스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극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니까 뭐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불려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베이스는 우겨라, 이렇게. 왜냐면 베이스가 유명한 데가 러시아, 그러니까 추운 지방의 분들이시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기 동유럽, 이런 분들이 베이스가 많아요. 거기는 진짜 190밖에 돼요. 뭐 동굴 소리가 막 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베이스들이 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고. 이거를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베이스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목소리가 좋고 낮으면 베이스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베이스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너는 베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리는 게 있다 하면, 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는 신체적인 조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소리가 베이스면 베이스인데 왜? 너는 베이스야. 라고 인정을
제대로 받은 게 유학 가서. 네. 그래서 한국하고 외국은 그 성악이 시작한 지 역사에 따라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Tu fossi nei miei occhi per un giorno, vedresti la bellezza che, piena d'allegria, io trovo dentro gli occhi tuoi, ignaro se magia o realtà. Se tu fossi nel mio cuore per un giorno. 일단은 오페라라고 하면 너무나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페라에 보러 오기가 조금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뮤지컬은 쉽게 갈 수 있고, 근데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일단은 재밌는 오페라, 웃길 수 있는 오페라, 웃을 수 있는 오페라, 그런 오페라를 먼저 찾아서 보시는 게 조금은 조금 그 벽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한 오페라가 있어요. 렐리즈르 다모레라고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인데, 그거 제가 한국에서 거의 한 3,000회는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약장수의 역할인데, 사랑의 묘약 같은 그런, 감동도 있지만, 희극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오페라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의 인생이다? 뭐냐면, 베이스를, 파트를 정하고 성악의 길로 갔었을 때, 그 길과 따로 베이스가 아니고 이세영이라는 길을 봤을 때 나의 길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어디 가서 빛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 파트가 베이스거든요. 하지만 저의 인생도 뭐 내가 빛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지내고 있는 그런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는 저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래할 수 있는 한 노래로 관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라칼라세라는 팀을 만들었을 때 그 목표대로 오페라도 열심히 하지만 일반적인 그 레파토리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오페라 쪽에 손쉽게 저만 보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관람해서 오페라에 애정을 좀 갖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까지 노래는 할 거고요. 계속 열심히 많은 음악회를 기획하고 짜봐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요. 베이스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면 10명한테 여쭤보고 거기서 반만 넘으면 베이스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베이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라고 우겨라.